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의 테마는 항암제 줄기세포 CDMO, 위탁개발 생산, 탈모 치료제 표적 항암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 고령화 노인복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첨생법 제대혈 헬스케어 지분 보유가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2000년 설립되어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제대혈 보관, 건강기능식품 판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국내 1위의 제대혈은행 사업자. R&D 파이프라인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기관지폐 이형성증 치료제 뉴모스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뉴로스템 등을 보유함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메디포스트 어메리카와 이뮤니크를 보유. 메디포스트 메디투어와 큐로닉스는 기중 청산 완료. 메디포스트는 항암제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메디포스트 테마, 항암제 줄기세포 CDMO, 위탁개발 생산, 탈모 치료제 표적 항암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 고령화 노인복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첨생법 제대혈 헬스케어 지분 보유. 기업 개요 2000년 6월 세포치료요법과 관련된 백혈병 등 혈액암의 골수이식 대체 기술 개발 및 공급, 줄기세포 치료제의 기술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 2005년 7월 코스닥 시장 상장. 국내 및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보유한 가운데 카티스템 및 뉴로스템, 뉴모스템 등 파이프별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경쟁력 보유 업체.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화장품인 셀피움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음. 재무 건강기능식품 판매 부진과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및 판매, CDMO 부문 축소, 연구 용역 매출 제거에도 제대혈체 주의 및 보관 수익 확대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신장. 원가율의 하락에도 경상연구개발비 증가로 영업손실 폭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며 파생상품 평가이익 제거로 이자 비용 및 지분법 손실 축소에도 순손실 또한 확대. 의료공백 여파로 줄기세포 치료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나 해외 시장 판로 확대 및 미국 시장에서 임상 준비 중인 가운데 제대혈체 주의 및 보관 수익 증가로 외형 성장세 유지될 듯. 항암제 관련주 메디포스트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4년 10월 15일 기준 장마감 메디포스트의 시가총액은 223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메디포스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27위입니다. 메디포스트의 상장 주식수는 3421만 7785주입니다. 메디포스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디포스트의 PER은 48.37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68.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7.98배, EPS, 주당 순이익은 215원, BPS는 8234원, PBR은 0.99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35원, 2022년 12, 143원, 증가율 508.571%, 2023년 12, 215원, 증가율 50.35%, 2024년 12, 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0.5%, 2022년 12, 1.81%, 2023년 12, 2.38%, 2024년 12, 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0배, 8,148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52억 원, 174억 원, 251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10억 원, 21억 원, 50억 원입니다. 메디포스트의 재물을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황은 해당 종목이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나 안정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43.28%이고 유보율은 1404.26%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180.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65.59%이고 메디포스트의 부채 비율이 42.0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22%이고 메디포스트의 총자산 증가율이 12.67%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89%이고 메디포스트의 매출액 증가율이 13.54%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증가를 시사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가 지속될 경우 긍정적입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28.62%이고 메디포스트의 순이익 증가율이 20.4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1.36%이고 메디포스트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5.3%이고 메디포스트의 총자본순이익률이 1.73%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 효율성이 뛰어나며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총자본순이익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자본 효율성으로 인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5.9%이고 메디포스트의 자기자본 비율이 70.3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3년 연속 영업적자인 기업으로 투자 대상 종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654.68%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으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메디포스트의 2024년 10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6,53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5,710원보다 82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898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종가는 6,530원이며 메디포스트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메디포스트의 종가는 6,530원이며 메디포스트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5%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SI가 40.3%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항암제 줄기세포 CDMO 위탁개발 생산, 탈모 치료제 표적항암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 고령화 노인복지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첨생법 제대혈 헬스케어 지분 보유는 거래량 111만 5,72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23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7만 5,664주, 키움증권에서 15만 3,355주, 한국투자증권에서 13만 5,44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만 9,10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0만 6,75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2만 2,23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5만 6,182주, 한국투자증권에서 13만 4,64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0만 4,445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5,300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5.27%, 은 5,4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디포스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암제 관련주 메디포스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